한국. 그게 뭐 대단한 나라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의 교통문화를 후진국 수준이라며 무시를 하는 하버드 수석 교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말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어떠한 일을 겪고 충격에 빠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겪었길래 태도가 급변하였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크 밀러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0년을 연구한 교통 시스템 전문가죠. 저는 20년 넘게 도로, 철도, 공항까지 세계 곳곳의 교통망을 파헤치며 살아왔어요. 제가 자부하는 건 뭐냐고요? 어느 나라든 가보면 그 시스템의 허점을 5분 안에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제 인생을 뒤흔든 터무니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교통국가로 뽑혔다는 거예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뭐? 한국이 우리를 이겼다고? 그 허술한 나라라? 웃음이 터져나와서 배꼽 잡고 한참 굴렀어요. 연구소 동료들이 심각한 얼굴로 자료를 내밀었을 때도 저는 코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농담이 너무 심하네요. 한국이라니. 그건 그냥 아시아 구석에 박혀있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교통 시스템. 제발 웃기지도 말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게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몇 년 전 출장으로 잠깐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에 올라탔는데 기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호텔로 가요. 라고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손짓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는데 갑자기 도로가 꽉 막혀서 차가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땡볕 아래서 1시간 넘게 갇혀 있었어요. 땀이 줄줄 흐르고 약속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겨우 호텔에 도착했더니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자격 없어. 교통 시스템? 그건 그냥 혼란의 대명사야. 그 뒤로 한국 얘기만 나오면 저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그 나라? 걔네는 기본도 안 돼요. 도로의 질서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사람들 정신없게 뛰어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연구소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데이터라는 걸 들이밀더라고요. 세계 교통 효율성 순위에서 한국이 1위, 미국이 2위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조작됐거나 잘못된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요? 우리가 만든 고속도로, 우리가 설계한 공항, 우리가 다져놓은 시스템을 그들이 따라올 리가 없잖아요.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이크,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이 많이 발전했대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저는 그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가서 확인. 좋아요. 그럼 제가 가죠. 내가 그 과장된 명성이 거짓임을 증명하겠어요. 한국이 최고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현실을 보여주겠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오기가 생겼어요. 내 20년 경력을 걸고 증명할 거야. 한국 따위가 미국을 앞섰다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쾅 내려놓고 선언했어요. 내가 가서 그 허접한 도로, 그 엉망진창 시스템을 카메라에 담아 올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다고요.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한국의 거짓된 명성을 까발리기 위한 싸움이죠.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기대하세요, 한국. 내가 내 약점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전부 드러내줄 테니까.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할 그 혼란스러운 도로, 땀내 나는 버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걸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 내가 뭘 보게 될까? 도대체 뭔데 한국이 최고라는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절대 안 했어요. 저는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과대 광고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만약 진짜로 대단하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어요. 내가 본 한국은 엉망이었어. 그게 몇 년 만에 바뀔 리 없잖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찝찝함이 올라왔어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어요. 이제 저는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14시간 뒤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겠죠. 제가 한국에서 뭘 보고 뭘 깨닫게 될지,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바로 지웠어요. 틀릴 리 없어.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며 저는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너 준비됐지? 내가 간다. 그리고 너의 실체를 전 세계에 보여줄게.
이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에요. 이건 제 자존심, 제 믿음, 제 모든 것을 건 도전이에요.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천으로 날아갔어요. 14시간 내내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완전 시간 낭비야. 한국이 잘 나갔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계속 투덜거렸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짐을 챙겨 성큼성큼 공항 로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줄이 없더라고요. 뭐야 이게? 눈썹이 꿈틀했어요. 미국은 늘 길게 늘어선 줄에서 짜증을 내며 기다리는데 여기선 로봇이 저를 스캔기로 안내했어요. 여권을 올리자마자 기계가 삑 소리를 내더니 지문 찍고 얼굴 인식하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뭐야, 공항 하나 잘 해놨다고 잘난 척이야?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정도쯤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마음을 다잡으며 수암을 찾는 곳으로 걸어갔죠.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제 눈에 익숙한 영어로 쓰인 팻말이 들어왔어요. 제이크 밀러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팻말을 든 사람은 한국교통연구소에서 온 박민수라는 연구원이었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교수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번 여정에서 안내를 맡았습니다. 민수 씨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영어가 너무 유창해서 순간 당황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못해 악수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어 잘한다고 뭔가 대단한 척하나? 이건 기본이잖아.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 솔직히 안 믿겨요. 몇 년 전 여기 왔을 때 완전 엉망이었던 기억이 났어요. 도로 막히고 택시 기사는 말도 안 통하고 그게 최고라니 웃기네요. 민수 씨는 제 도발적인 말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이 변했어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태연한 모습에 오기가 더 치솟았어요. 변했다고? 그럼 어디 증명해봐. 속으로 이를 갈며 따라갔어요. 민수 씨는 저를 공항 밖으로 안내했는데 공기가 생각보다 맑아서 또 살짝 놀랐어요. 뭐야, 공기까지 깨끗해? 이건 교통하고 상관없잖아. 저는 애써 무시하며 민수 씨 뒤를 쫓았어요. 그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교수님 편하게 타세요. 오늘부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보여드리게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툴툴거렸어요. 그래, 보여줘봐. 어차피 허점투성이일 텐데.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공항 주변 풍경이 지나갔어요. 깔끔한 도로와 잘 정돈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미국에서도 흔해. 뭐가 대단하다고? 민수 씨가 조수석에서 말했어요. 교수님, 첫 번째 목적지는 공항철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철도? 미국 지하철이랑 비교도 안 될걸? 시끄럽고 더럽고 사람들 북적거리는 그거겠지.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기대해보세요.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그 자신감에 살짝 짜증이 났어요. 좋아,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얼마나 실망할지 두고 봐. 차가 공항철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내렸어요. 시작이야, 한국. 내 약점을 내가 다 까발려줄게.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민수 씨가 저를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데려갔어요. 교수님, 서울까지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빠르다고? 미국 열차도 시간 맞춰 오는 건 기본이야. 별거 아니겠지. 그런데 플랫폼에 서자마자 반짝이는 열차가 정확히 시계 초침처럼 딱 맞춰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스르륵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더라고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생각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미국은 열차가 오면 소음에 사람들 북적거리는 게 당연한데 여긴 다들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우연이겠지. 민수 씨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열차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더 놀랐어요. 바닥은 반짝거리고 의자는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쓰레기통 근처에도 종이 쪼가리 하나 안 보였어요. 미국은 상상도 못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심지어 공기가 상쾌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뭐야, 이게 진짜 열차 맞아?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서울로 향하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 사이에 초록색 공원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몇 년 전 한국은 회색빛 건물과 혼잡한 도로뿐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어요. 그래봤자 도로 정체는 똑같겠지. 건물 몇 개 세웠다고 잘난 척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살짝 흔들렸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부드럽게 움직였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는데 와이파이가 풀 신호로 터지는 거예요. 뭐야 이게? 미국 지하철도 신호 끊기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터널을 지나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얼떨결에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이거 항상 이렇게 돼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전 구간에서 초고속 와이파이 돼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살짝 감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저를 서울 시내로 데려갔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놀랐어요. 입구부터 반짝이는 타일과 깔끔한 안내판이 눈에 띄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스크린도어라는 유리문이 플랫폼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승객들이 차례차례 내렸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미국은 문 열리면 다들 뛰어가는 게 기본인데 저는 턱을 긁으며 중얼거렸어요. 뭐야, 이게 진짜야? 안으로 들어가니 또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 화면에 다음 역 정보가 영어뿐 아니라 여러 언어로 떠 있었어요. 좌석은 푹신했고 창문은 먼지 하나 없이 맑았어요. 이건 너무 깨끗한데? 저도 모르게 손으로 의자를 만져봤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깨끗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반발했어요. 그래봤자지.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가는데 승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미국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나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없는데 여긴 다들 규칙을 지키는 느낌이었어요. 문득 한 할머니가 타더니 젊은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어요. 뭐야, 이런 것도 있네. 저는 살짝 어리둥절했어요.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여기선 서로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어요. 배려라, 그게 시스템이랑 무슨 상관이야?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이 자꾸 제 고집을 흔들었어요. 설마 진짜 대단한 건가? 그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시작이야. 더 봐야 해. 겉으로는 시큰둥한 척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민수 씨가 저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교수님, 오늘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리게요. 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며 툴툴거렸어요. 뭐가 달라? 고속도로도 엉망일 텐데. 차가 톨게이트에 다가가자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차들이 멈추지 않고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뭐야 이게? 미국은 돈을 내거나 카드를 찍느라 늘 멈췄는데 여긴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이 통과했어요. 민수 씨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하이패스예요. 한국 차량 90% 이상이 써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90%? 미국은 기껏해야 반도 안 되는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놀랐어요. 도로도 매끈해서 타이어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네. 저도 모르게 인정할 뻔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직 마음을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민수 씨가 차를 휴게소로 돌렸어요. 잠깐 쉬었다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내렸어요. 휴게소? 기름 냄새 나는 화장실이나 있겠지.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제 20년 신념이 흔들렸어요. 여기가 휴게소라고? 눈앞에 펼쳐진 건 작은 쇼핑몰 수준이었어요. 맛있는 냄새 풍기는 음식점, 반짝이는 유리 진열대의 편의점, 심지어 지역 특산품을 파는 가게까지 있었어요. 뭐야, 샤워실도 있어? 간판을 보니 수유실, 수면실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미국 휴게소는 햄버거 몇 개랑 더러운 테이블이 전부인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타일이 반짝이고 휴지 조각 하나 안 떨어져 있었어요. 호텔 화장실도 이보다 덜 깨끗할 텐데.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제 놀란 얼굴이 비쳤어요. 사람들 모습도 놀라웠어요. 한 가족이 밥을 먹고 나서 식판을 직접 정리대에 올려놓더라고요. 쓰레기통 앞에선 모두가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을 나눠버렸어요. 뭐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턱을 긁으며 쳐다봤어요. 미국 휴게소는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당연한데 여긴 다들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켰어요. 민수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여전히 의심했어요. 이건 그냥 잘 꾸민 거야. 진짜 실력은 다른 데서 드러나겠지. 그때 갑자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도로로 뛰어나가 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앞차들이 일제히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비켰어요.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듯 완벽했어요. 이건 미리 짠 거 아니야? 저는 눈을 비볐어요.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에요. 신호도 자동으로 바뀌고 운전자들도 협조하죠. 저는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잖아. 미국은 구급차가 와도 길을 안 비켜줘서 경적만 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긴 다들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민수 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교수님.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단정 짓기엔 일러. 속으로 외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휴게소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도로를 봤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설마 내가 틀렸던 걸까?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미국 연구소장 톰이었어요. 제이크, 잘 돼가? 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직 보고서를 쓰는 중이에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약점은 찾았나? 미국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야 해.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톰, 여기 상황이 생각보다 달라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경력을 날리고 싶어? 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린 후원자들한테 미국이 최고라는 자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알겠어요. 좀 더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내 자리가 위험해질지도.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교수님, 오늘은 교통관제센터로 가요. 저는 톰의 말이 떠올라 짜증이 났지만 억지로 따라갔어요. 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화면엔 서울 전역의 도로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차량 흐름, 신호등 상태, 심지어 사고 지점까지 색깔로 표시돼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갑자기 한쪽에서 경고음이 울리더니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외곽에서 충돌 사고 났어요. 스크린에 빨간 점이 깜빡였고 곧 구급차 아이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구급차 경로를 열어줬어요. AI가 최적 경로를 계산해요.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입을 벌린 채 쳐다봤어요. 미국은 사고 나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데. 센터를 나와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 씨가 또 말했어요. 교수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왔어요. 노란색 표지판에 속도 30km라고 쓰여 있고 과속 방지턱이 도로를 가로질렀어요.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들이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신호등엔 초 단위로 시간이 표시됐고 스피커에서 안전하게 건너세요 라는 음성이 흘렀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민수 씨가 덧붙였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봤어요. 미국은 보행자가 뛰어야 차가 멈추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톰이 원하는 약점은커녕 배울 점만 보였어요. 민수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얼버무렸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머릿속에서 톰의 목소리와 오늘 본 장면들이 뒤엉켰어요. 이걸 인정하면 내 자존심은? 내 경력은? 속으로 싸웠어요.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AI로 사고를 막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미국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톰에게 미국이 최고라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받고 있었죠. 내가 과학자야, 애국자야. 갈등이 커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를 보니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민수 씨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목숨을 최우선으로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단함이 점점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보고해야 하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밤새 고민한 끝에 보고서를 썼어요. 손이 떨리면서 키보드를 두드렸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미국을 넘어섰어요. 기술과 사람의 조화, 그게 핵심이에요. 톰에게 보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곧 전화가 왔고 예상대로 톰은 화를 냈어요. 제이크, 이게 뭐야? 우리 후원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톰, 저는 전문가예요. 하지만 진실을 써야 해요. 그가 소리쳤어요. 진실?
그럼 경력 포기할 각오나 해.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어요. 차들이 부드럽게 흐르고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민수 씨가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차역 근처 마을을 보여줬어요. 작은 동네였지만 도로엔 균열 하나 없었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반짝였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길을 건너는데 차들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여기선 다들 서로를 생각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몇 년 전 제가 비웃던 한국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민수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사람 먼저라는 글자가 새겨진 전통 부채였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도 보람찼어요. 비행기에 올라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톰의 압박, 제 자존심,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을 선택한 순간이 떠올랐어요.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톰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예요. 효율적인 기술, 사람을 위한 철학.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톰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사회 의장 로버트가 입을 열었어요. 제이크, 솔직한 보고서 고마워요. 우린 배워야 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저를 리더로 세웠어요. 톰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안도했어요. 이게 맞는 길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부채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사람 먼저라는 글자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배려하며 만든 시스템이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죠. 도로가 막히고 혼란스럽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본 한국은 달랐어요. 빠르게 변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해요. 눈을 감고 그곳에서 본 모든 걸 떠올렸어요. 아이들을 위한 안전구역, 구급차를 비켜주는 운전자들, 깨끗한 휴게소. 그건 기술 이상의 가치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꿨어요. 한국의 철학을 미국에 가져오고 두 나라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 창밖을 보니 밤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부채를 책상에 올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한국. 날 바꿔줬어. 여러분, 이 여정은 제게 기적이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마음, 희망을 담은 철학이에요. 저는 그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